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동산 경매의 숨겨진 위험. 오늘 그 이야기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경매로 나온 물건,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내용 끝까지 주목하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부동산 경매. 과연 눈에 보이는 게 다 맞을까요? 많은 분들이 에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시는데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괜찮은 공장을 시세보다 싸게 잘 낙찰받았다고 좋아했는데 며칠 뒤에 그 안에 있던 수억 원짜리 기계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는다면요. 그야말로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경매에 숨겨진 함정이 뭔지 알아보고 내 것이 아닌 물건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선의 취득이라는 말의 오해를 풀어볼 겁니다. 그 다음 전문가의 4단계 예방법과 입찰 전 최종 체크리스트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경매에 숨어있는 함정. 이게 도대체 뭘까요? 사실 모든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오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내가 땅이랑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의 소유권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너무나 간단한 사실을 놓치면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법적으로 도대체 어떤 게 내 것이 아닌 물건이 되는지 그 기준을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죠. 법률 용어 중에 종물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주된 물건, 그러니까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돕기 위해 붙어있는 물건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이 종물이랑 주된 물건의 주인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대법원 판례가 딱 정리를 해줍니다. 아무리 그 부동산 위에 떡하니 놓여 있어도 그 물건 주인이 건물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 즉 제3자라면 법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매 대상도 아니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경매에 포함된 건 말 그대로 빚진 사람, 즉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하고 그에 딸린 종물뿐이에요. 반면에 제3자가 소유한 물건이나 리스, 렌탈 장비 같은 건 아무리 거기에 있어도 절대 우리께 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 나는 진짜 몰랐는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바로 선의취득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선의취득, 말이 좀 어렵죠? 원래는 주인이 아닌 사람한테서 물건을 사도 그 사실을 몰랐다면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하지만 부동산 경매에서는 이걸 인정받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왜냐? 이 까다로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만족시켜야 하거든요. 첫째, 그 물건이 아예 감정평가서에 딱 포함돼서 경매 물건으로 나와야 하고요. 둘째, 낙찰받는 사람이 정말로 순수하게 그 소유권 문제를 몰랐어야 해요. 그리고 셋째, 모르는데 아무런 잘못, 즉 과실이 없었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세 가지를 다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야죠. 이런 위험, 도대체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제가 전문가의 4단계 예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이 4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서류 분석, 현장 방문, 수익성 계산, 그리고 전문가 자문. 이건 뭐 초보든 고수든 무조건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첫 번째, 서류 분석.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죠. 감정평가에서 꼼꼼히 보셔야 해요. 특히 제시외 물건이라고 된 항목에 기계나 설비 같은 게 매각에 포함됐는지 제외됐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있는 비고란도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장 방문입니다. 서류는 서류일 뿐이에요. 진짜 정보는 현장에 있습니다. 가서 그 기계를 대체 누가 쓰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면서 소유 관계를 파악해야죠. 특히 비싼 장비는 혹시 리스나 렌탈은 아닌지 이건 진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돈하고 법률 문제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 물건이 있는 걸 확인했다? 그럼 그걸 치우거나 아니면 그쪽이랑 협상하는데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추가 비용까지 미리 계상해서 입찰가를 써야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애매하고 복잡하다 싶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무조건 변호사 같은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최종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입찰서 쓰기 전에 이 5가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감정평가서에서 매각 제외 물건 체크. 둘째, 매각 물건 명세에서 특이사항 체크. 셋째, 현장에서 실제 사용자 확인. 넷째, 비싼 장비는 리스 여부 조사. 마지막 5째, 만약 남의 물건이 있다면 추가 비용까지 미리 계산하기. 이것만 지켜도요, 여러분의 실패 확률은 정말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만약에 이런 걸 그냥 무시하고 들어갔다? 그럼 나중에 합의금이나 철거 비용으로 1,000만 원, 아니 그 이상 깨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모은 투자금을 날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아, 저것도 당연히 내 거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입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오로지 서류와 현장에서 확인한 팩트에 근거해서 입찰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공적인 경매 투자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다음 입찰을 준비하신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서류 너머에 숨어 있는 진짜 모습을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한참은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